그런데 동일 조건이면 영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직영체계로. 그러면 해당 사업에서 일을 수행하던 그 컨설팅 법인 입장에서는 그 일거리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영 및 기술 지도사 현실 리얼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지도사 10년차로서 저의 팩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영 지도사님들이 경영 컨설팅 시장에 들어왔을 때 프리랜서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 법인 운영하는 형태로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겁니다. 각 영역의 리얼 현실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먼저 프리랜서 컨설턴트입니다. 일단은 100% 민간 자부담 영역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 사업의 용역의 형태로 프리랜서 컨설턴트 형태로 진입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랜서 컨설턴트로서 그 과업 수행 인력에 해당이 되시겠죠. 세 가지 이슈사항이 있습니다. 먹거리 창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정급여의 단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이 및 전투력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창출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진입로 자체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이슈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최근 상개년 평균 한 400명 정도 모집을 했던 것을 2024년도에는 4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전국 단위 모집 인원이다라는 거거든요. 즉 90% 감소한 인원입니다. 출처는 창업 멘탈 클럽이고요. 참고로 이 클럽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 감소한 것도 아니고 30% 감소한 것도 아니고 90%나 감소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특정 지원 사업에 대한 영역인데 이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을 하는 대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모집 공고 인원 대량 축소에 대한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진입로 자체가 좀 좁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특히나 신규 컨설턴트 간의 이 시장 진입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경쟁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 창출에서 더 큰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해당 지원기관에서 컨설턴트들한테 이 수진기업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프리랜서 일개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을 영업을 끼고 들어갔을 때 일거리가 매칭이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컨설턴트 자격을 확보를 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자격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해당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을 그 수진기업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즉 내가 영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프리랜서 컨설턴트의 주요 이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정급여의 단물입니다. 적응의 문제인데 많은 이제 프리랜서 컨설턴트님들이 나이가 20, 30대를 넘어서 40대 또는 50대, 60세가 되었다라고 하셨을 때 아마 20년 이상 급여 생활자로서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20년 또는 3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프리랜서 컨설턴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한 만큼 돈을 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 자체를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영업을 해서 더 많이 일거리를 창출하면 더 많이 버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급여 생활자 2배 또는 3배 이상의 뭔가 매력적인 수익이라고 하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프리랜서로서 생활을 연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하시다가 그 프리랜서 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시고 다시 이 고정급여의 단물을 맛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로 생활하시는 그 기간, 업력 자체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하여간에 프리랜서 생활 자체가 이 불안정하고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 프리랜서로 조금 간을 보시다가 결국에는 기승전결, 다시 고정급여를 받는 그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거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 급여 생활자로 회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적응의 문제죠. 그리고 나이 및 전투력의 문제인데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저의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동일 조건이면 영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운영기간, 주간기간 담당자들이랑도 제가 인맥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컨설팅 현장에서 민원, 클레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인들 컨설팅 현장에서 민원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공통사항을 보면 이 교집합이 발생된다는 거죠. 뭐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컨설팅 시장에 갔는데 그 컨설턴트라는 분이 나이가 고연령대이고 큰 기업을 다니시고 많이 배우시고 자세 자체가 조금 고압적인 자세였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죠. 즉 민원이 발생되는 공통사항들을 잘 분석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연령대에 큰 기업을 다니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그 수진기업 클라이언트를 대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운영기간이나 주간기간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면 조금 영한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3년이건 5년이건 반짝 열심히 하시는 건 잘하실 수가 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문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시고 내가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셔서 결국 나중에 번아웃이 오셔서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시장에서 이탈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과 어찌되었건 이 전투력은 높은 연령보다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전투력이 더 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나이를 많이 먹고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젊은 연령대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보셨을 때도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2년, 3년 정도 사이클을 돌려보면 내가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렵던 것이 나중에 보면 쉬운 가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입, 시작 자체가 굉장히 늦어버리면 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응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와 이 전투력의 상관관계도 프리랜서 컨설턴트에게는 좀 이슈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이가 많다고 안 좋고 나이가 젊다고 좋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소상공인 열악한 그러한 기업들을 대했을 때 조금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인 자세로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잘 상담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저는 그 고압적인 자세를 얘기한 거고요. 고압적인 자세는 확률적으로 젊은 연령대보다는 고연령대에서 고압적인 자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슈사항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100% 민간 자부담 컨설팅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컨설팅을 투입을 하는데 일개 프리랜서가 아니라 경영 컨설팅 법인으로 조인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그 법인의 구성원 또는 법인의 협업하는 비상금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의 구조가 될 겁니다. 역시 먹거리 창출의 문제에 대한 부분과 인력 세팅의 문제, 그리고 운영 제도의 변경에 대한 이슈상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먹거리 창출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 다양한 학술 용역 연구 사업이라든지 시장조사 부분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개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법인도 그러한 일자리를 따오려고 하시면 유관 실적이 많아야 됩니다. 아주 많아야 됩니다. 계약 형태가 수의 계약이냐 아니면 경쟁 입찰이냐 지적 경쟁이냐 이러한 경쟁 구도를 무시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이 많아야 됩니다. 실적이야 그 사람의 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법인을 세팅하고 운영하시면서 이 실적 부족으로 영업 수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개업하는 그 당사자, 그 사장, 그 대표 입장에서는 그 대표가 경영 지도사거나 기술 지도사거나 경영 컨설턴트 본인 당사자가 되겠죠. 하여간에 법인이 크건 작건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의미 있는 이 현금 흐름이 발생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영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즉 상근을 유지해야 되는 그 기본 요건, 그리고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 요건, 물론 투입되는 컨설팅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하여간에 컨설팅이라는 업 자체가 결국 사람을 투입하는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상담회사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근 인력 세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은 최소한의 그 법인 운영을 위한 고정비는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숨만 쉬어도 한 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운영하는 그 대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담이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 법인을 폐업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법인을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먹거리 창출에 대한 문제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 세팅의 문제입니다. 컨설팅업 특성상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투입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 주위에 경영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현장에 투입했더니 그동안 다양한 경험과 이력이 있어서 투입했더니 그 기대보다 아웃풋이 별로인 경우를 컨설팅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즉 이 정도 수준에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투입하니까 영 기대보다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그 대표 입장과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뭐 비상근의 형태건 상근의 형태건 하도급을 주는 컨설턴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완벽한 물과 기름이 되는 거죠. 즉 돈을 주는 사람은 가능한 늦게 주고 싶고 아웃풋이 잘 나왔을 때 주고 싶은 거고 받을 사람은 가능한 빨리 받고 싶고 일은 가능한 쉽게 하고 싶고 여기에서 철저한 물과 기름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특성상 이 정산에 대한 텀이 딜리버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한 바로는 최종 성과 보고서까지 제출했는데 3개월, 6개월 뒤에 입금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재수가 없으면 그 과업 수행연도 다음 연도에 입금되는 경우도 제가 간혹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경영 컨설팅 법인에서 비상근 컨설턴트로 협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과업을 다 수행해서 보고서 레포팅까지 했는데 해당 법인에서 돈을 안 주니까 뭐 빨리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불편한 소리를 하든지 등등 결국 돈의 문제로 결국 사람 간의 관계에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돈 때문에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돈으로 인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그 대표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당 프로젝트로 정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유보금, 자본금 또는 본인의 자부담으로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도 발생된다는 거죠. 뭐 한두 건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건들이 많이 늘어가고 늘어날수록 이 컨설팅 법인을 운영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제도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컨설팅 운영에 대한 제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정 기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다수의 컨설팅 법인을 통해서 그 업무를 내려줬죠. 그러면 그 컨설팅 법인에서는 다양한 프리랜서 컨설턴트를 섭외를 해서 그렇게 과업을 하던 형태였는데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큰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직영체계로. 그러면 해당 사업에서 일을 수행하던 그 컨설팅 법인 입장에서는 그 일거리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컨설팅 법인이 그 해당 사업으로 뭐 1년에 뭐 1, 2억씩 벌었다고 했을 때 그 먹거리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죠. 즉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 제도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즉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던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원청 기관 입장에서는 검증된 개인, 검증된 컨설팅 법인을 통해서 해당 컨설팅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컨설팅 성과를 높이고 싶어 하겠죠. 반대말은 어떤 형태로건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은 그 원청 기관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운영제도 변경이 왜 발생이 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프로세스가 특정 중소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특정 컨설팅 법인 몇 군데에 맡겨가지고 운영을 시켜봤더니 해당 운영법인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검증이 안 된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과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운영 제도는 비직영 제도에서 해당 원청 기관이 직접 개인과 컨설팅 법인을 컨트롤하는 직영 체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직영 체제이던 것을 믿을 만한 특정 소수 컨설팅 법인에게 일을 내려줘서 그 법인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이 반대의 경우에서도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제도는 탄력적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경된 제도가 컨설팅 법인을 운영을 하는 그 대표 당사자 입장에서는 먹거리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슈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영 기술 지도사 관련 도움되는 현장 정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리얼 스토리는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제 채널에 50건 이상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내용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